지금부터 경상북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 2차 입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입법 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상북도 의회 농산위원회 전문위원 정지명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경상북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와 참석자 소개에 이어 경상북도 의회 농산위원회 신유광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석 전문위원회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추진 경과 보고와 청구인 대표의 조례안 청구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신유광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대표 김태현 전 부장 청송 출신 그에 대해서는 이재동 현재 또 농민회 의장님 성주 출신으로 알고 또 뒤에 또 농민회 사무진들 함께 오셨고 감사드리고 우리 시군에서 오신 분들 9시쯤에 정말 고맙습니다. 1차 토론을 거쳤던 상황인데 다시 한번 농민회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오늘 2차 토론을 해서 오늘 이 토론을 마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 그 과정 통해서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오신 분들 이 조례가 성립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시군에서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지한 비중이 시군의 의견을 다 담아왔을 것 같은데 허심탄회하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년 3월 18일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6월 12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청구 조례안 수리를 결정하였고 6월 27일 의회가 경북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1일 경북도에서 도의회에 해당 부서 의견을 송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장이 농수산위원회에 청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4일에는 경북도의회, 경북도 청구인 대표, 농민회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청구인 대표가 검토 의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전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12월 4일 위원장과 도국과장이 청구인 대표 의견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2월 11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조례안 원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은 유보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도에서 시군의 조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2025년 3월 6일에는 제1차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의회 경북도 시군 담당 부시장이 참여한 논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의결 기간을 2026년 6월 12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5일 청구인 대표가 조례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 대표는 추가 의견에서 가격 폭등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품목, 금액 등 지원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시장 군수의 의견을 취합하여 2025년 8월 19일 도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향후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상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현 청구인 대표께서 조례안 청구 취지를 설명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이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황은 실상은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경북의 몇 군데 시군을 제외하고는 경북이 농도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상은 행정이나
이러한 법률적 제도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업질에 있는 것이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담보라고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례안을 하나를 만들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뭐 보험이랄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했음에 불구하는데 또 저번에 이미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경상북도가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각 시군은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전체 비용이 한 70% 정도를 시군에서 대고 있는데 시군의 그 시장 군수의 이름 석자 하나도 못 들어가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세상은 이 농민들, 저희 그 경북에는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를 해놓지 않으면은 가뜩이나 이렇게 이제 그 급속하게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는 농업 현장들이 더 빠르게 이렇게 이제 무너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그렇게 큰 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물가라는 것들이 매년 이렇게 이제 뭐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큰 폭으로 오를 때 농민들이 현장 농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하나의 보험처럼 하나를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부탁해가지고 시군에서 뭐 1년에 갖다 몇천억씩 갖다가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의 그 조례안을 우선은 좀 만들어 놔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좀그 안심을 하고 농사를 좀 짓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이제 행정을 집행하고 있지만은 우리 현장에서 지금 진정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 그것을 좀 아신다면은 이 조례안들이 그냥 해왔던 취지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농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관입니다.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이후 약 1년 6개월간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청구인 대표가 제출한 수정 의견을 통해 상시 지원에서 조건부 긴급 지원으로 조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간의 핵심적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상시 지원에서 가격 급등 시 긴급 지원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둘째, 필수농자재 선정이 고정 품목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한 유연한 선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지원 방식이 동일 금액 지급에서 실제 구입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넷째, 위원회 운영이 상설기구에서 임시기구로 변경되었으며 다섯째, 사업 점검, 환수, 중복 지원 제한 등 포괄적 관리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어서 법적 근거 및 정책 환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농어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2가 신설되면서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지원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새로운 지원 근거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적 근거를 구체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세부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용 추계 및 주요 쟁점을 보면 농축산유통국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조례가 본격 시행될 경우 5년간 총 1조 4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연평균 2,083억 원 규모로 현재 농민수당 예산의 150%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매년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모든 대상자 지원을 받는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소요 예산은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군 의견 수렴 결과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재정 부담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3개 시군이 중복 지원과 재원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주민 청구 조례로서 적극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기존 검토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조례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기존 농자재 지원 사업과의 조정 방안,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발동 기준 설정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농업인의 요구와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신유광 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동 의장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신문 의견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들어보고 나중에 이때까지 이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앞에 지금 이제 설명서에 자료에 보면은 이게 5년간 1조 넘게 든다 이런 거 너무 과장되게 이게 수치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아까 이제 뭐 주민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여튼 이 농업 현실이 어렵고 그 속에서 지금 특히 이제 농업 생산비가 지금 계속 몇 년 사이에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는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참여농사 있으니까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참외 생산비가 20%, 25%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피곤이 50%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면 임금비가 제가 볼 때는 올라간 데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 각종 농자재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관련해서 뭐 아까 다른 나눠준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북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74억 정도 총경비가 그것도 이제 매년 발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경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100억 정도 그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군하고 도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시군의 그런 비용이 여기 수치에 뭐 1조는 게 나오는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조건이 될 때는 발동이 되는데 그럴 경우를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드는데 시군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한 7, 8천만 원에서 한 5억까지 좀 시단위는 좀 많이 들 거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너무 이게 지금 다른 거 경비 드는 부분들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비용이 너무 많이 이렇게 계산이 일단 돼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 부분에 아까 이제 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결론 부분을 보면은 하여튼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군에서도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시군 재정 부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게 매년 발동되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이 될 때만 발동되는 거고 실제로 들어간다 해도 시군 경비는 이렇게 몇 억 안 되는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이게 재정 부담이 크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시군에서 오신 우리 담당자분들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꾸 이게 시간을 끌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지금 이게 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경상북도에서 농도 경북인데 진짜 이 경북의 이 농민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져가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이런 이야기 하는데 경북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뭐 인구도 늘어날 끼고 안 그렇습니까? 요새 뭐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범도 시범사업을 작년에 한 번씩 하고 많은 지역에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예를 들면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학교급식이나 뭐 무상 학교 다니는 이런 부분들 뭐 말도 안 되는 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17,000명이 넘는 우리 경북 도민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경북에서도 자꾸 미루고 또 뭐 어중간하게 중간점 하려는 내지는 딴 데다 하려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선도적으로 우리 경북도에서 농사짓고 생활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이거를 좀
추진해서는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할 이야기 있으면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군에서 오셨는 분들이 다 거의 다 오셨는데 이 조례가 성립이 되게 되면 아까 저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비가 한 30% 수반이 되고 시군비가 70%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 그다음 시군의 의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지만은 일방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의견들도 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또 하셔야 될 말씀하실 분 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입니다. 기존 시군에서 뭐 당초 유명상 처리제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농자재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중복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저희 예산부에서 받아들인 입장은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계속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면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도비가 없어진다면 다시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뭐 확보 돈 한 5 뭐 별거 아니다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시 전체 예산으로 그리고 농업 분야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게 들쑥날쑥 하다 보면 저희 시군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없어졌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또 불편함이나 그 피해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일례로 저희가 지금 그 작년에 무기질비료 차익 지원 예산이 없어진다고 해서 완료성 비료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처음에는 한 14억을 요구해서 결론적으로 5억 1천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 5억 1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통폐합 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 안 되는 부분을 사업을 조금 줄이고 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줄어들므로써 농가의 피해는 어느 정도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필수 농자의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자체 사업들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좀패가 사실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부서의 의지로 인해 가지고 삭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시군에서도 다른 분들도 이제 방금 포항시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그 조례에 따르라고 했을 때 그 한정된 재원 가지고 재원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윗돌 빼가 윗돌 계획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얻은 걸 줄이든지 줄여야만 이걸 마셔줄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그 가용 재원이 매년 조금씩 계속 줄어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 이제 포항시 의견을 다 들었을 건데 여기에서 또 조금 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촌농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지 어떤 목적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제가 이제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동학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공개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타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농자재 지원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 무기질비료처럼 특수한 사항이 생기면 다른 법률이든 조례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도 근거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굳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까? 이게 뭐 입법이나 법 천지를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실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름값이 폭등을 하든 사료값이 폭등을 하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업이 주력이기 때문에 사료값에 민감하고
어느 지역은 건조기가 많이 필요하고 연료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재원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시군마다 다 다를 건데 일반적으로 도액세 이 품목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라고 했을 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건 1순위인데 그럼 1순위도 지원하고 2순위도 지원하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거나 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미리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법률이 시행이 되면 그 법률에 맞춰서 다시 개정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할까? 그 시기적으로는 좀 이러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특색이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이러면 획일적인 조례를 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시군 자체 특색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로 통제하지 말아야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했습니다. 그래 또 이제 또 포항과 이제 봉화의 의견하고 또 조금이라도 다르신 분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군에서 오신 분들도 이 조례가 처음에 시작이 15,000명 가까운 우리 도민들이 서명했는 내용입니다. 그 점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1조 1천억 되는데 그 중에 농업 분야가 한 2천억 이상이 이제 농업 분야 예산이고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또 농업인들 그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농업용 시설이라든지 장비, 농기계, 농자재, 농업 경영 안정 자금을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도 자체 사업으로도 많은 그 농자재 생산을 해주고 있고 매년 농민들이 또 그런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농자재 사업도 천적을 이용한 또 해충 방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농업 분야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방 교부세를 받는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그만큼 까가지고 오면 예산 편성해준다. 지금 이런 실정이고 농업 분야 예산을 줄이라 하는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또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국비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불성을 지원해주면 또 국비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반만은 우리 농업이 우리 모든 국민들 먹여 살리는 거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세 분 내용과 조금씩 다른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뀐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상시 지원에서 기업 지원 이렇게 구조 품목에서 유연 선정으로 이렇게 조금 변동되는 부분을 찬성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장님도 선주분이시라서 참외가 주 품목이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부분 지원 중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친환경 농업팀은 옛날 같은 양정팀이기 때문에 쌀 생산에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인데 저희는 아예 참외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분비를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닐 사업도 면허를 빌려가지고 이건 매년 몇 년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왜냐면은 저희 시군에서도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의견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거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를 저희도 적극 수용하려고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막혀가지고
안 되거나 아니면은 금이 좀 삭감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취지는 되게 농업인들에게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복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송주 같은 경우는 참외를 주 품목으로 해서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마다 뭐 영양이면 고추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런 면에서 조금 고려해 볼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목적에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그랬고 조금 단계별로 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일단 단순히 이게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 조례 안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단계별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이라고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떤 소모성 농자재를 담진 않았지만 한 17개 정도의 어떤 품목별로 소모성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합을 해서 거기에 한 21억 정도 더 투입을 해서 전체 한 62억 정도 예산으로 첫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카드형으로 해서 카드로 이제 농업인들이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자기가 필요한 본인들이 필요한 이제 농업인들이 필요한 이제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또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조금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전라도 쪽에는 올해부터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전면 중지를 된 시군도 있는 상황이고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시범사업이 시행이 되어버리니까 6개 군을 상대로 그런 것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전면 보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그리고 저희 농업인수당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에도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더 큰 금액으로 지원을 하다가 또 중지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집행이나 뭐 이런 부분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지 가야 되지 않나 뭐 재정 문제나 이런 부분도 다 공감을 하지만은 실제로 행정에서 집행할 때 집행 체계도 조금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이게 시기적절하게 공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맞춤형 농자재 지원 사업, 의성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관심 있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거기 재원이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한 3배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30억 하고 있는데 한 9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고 조금 한도에 걸려 저희들도 내년에 당장 하고 있는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추가 사업은 지금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추가 사업하는 데 저희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국가에서 지금 조례를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경상북도에서 또 한 달에 이중 부담이 있지 않나 저희를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계속 또 논의해오는 문제였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좀 크게 보면은 기후 위기가 이제 위기가 아니고 기후 재앙 시대라고 할 정도로 지금 날씨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 농사짓는 농민들의 농사 짓는 방식이 엄청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간에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화된 지구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는 지구촌이다 보니까 원료 소금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그 농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되고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위기비료나 이런 데 대한 지원들이 많이 이제 증폭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또 심의위원회를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구성을 해야 되고 그 위원회에서 품목이 되는 걸 정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또 의회하고 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주요하게 좀 가장 많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품목으로 정하는 게 면세유나 또 전기, 면세 전기와 관련해서 국제 유가와 원가 이렇게 많이 유동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 100개 품목 심의위원회에서 그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봉화는 뭐 축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축산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필수농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발동 요건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심의해서 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유연하게 저는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거는 예산 많이 든다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시간에 이제 다른 도에서 지금 제주도에도 주민조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전국은 하고 있고 또 시군 단위별로도 지금 많이 뭐 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산 같은 경우는 상임위 의회 상임위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받고 캔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많은 시군과 시도 단위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 예산 빼고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이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계속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때는 전부 안 된다 했거든요. 오늘도 이걸 뭐 한다 하고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 하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농어민 수당 내지는 농민 기본소득 지금 이름은 농민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또 더 힘든 이런 구조에 막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먼저 실현하지 않으면은 뭐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또 전국의 농민들이 먼저 이렇게 주민 반환을 해서 진행된 사항들이고 물론 중앙에서 지금 뭐 국회에 올라가간 있습니다만은 그거 하면은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뭐라도 시작해야지 그게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고 그렇게 통과돼야만이 우리 경상북도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나. 아까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진짜로 이 경상북도에 사는 우리 농민들의 삶이 안정화되고 삶이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행정이나 지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져야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보다는 살기 좋은 경상북도가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지금 농업소득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 농업소득은 줄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농업 외의 소득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여기서 살기 좋은 경상동도 경북이 안 되고 참 살기 힘든 경북이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군 담당자님들과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안을 해서 자꾸 힘들다, 어렵다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진짜로 우리 농도 경북이라는 경북에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 힘들지만은 같이 해나갈 때 더 살기 좋은 경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던 생각만 자꾸 하시지 마시고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상상도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경북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오기 전에 농어촌 기본소득 그 입법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 해서 그걸 검토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8월 28일 날 보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입법을 할 농어 관련 법안이 두 개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 법률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내년도 2년 동안에 거쳐서 6개 시군 정도 해서 시범 사업을 거치고 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지금에서 들어와서 국비를 40%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 6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해서 그 계획을 신청을 하라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시군에서도 우리는 원래 시군 사업은 10개 군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인구가 적은 영양 같은 경우 15,000명 되니까 한 28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국비 제하고도 약 한 180억 이상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제 머리를 아프게 지금 논의를 하고 오늘 또 농어촌 법안 관련 부분 내고 그래왔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이겠습니다. 우리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식품 예산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대부분 세출 구조령을 거쳐서 지원 사업들이 통폐합돼서 일하는 새로운 사업들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 1조 1천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만 이 중에 한 73% 정도가 국비고 나머지 27% 정도가 우리 도비. 근데 국비 사업에 따른 의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결국은 한 10% 남짓한 재원이 우리 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우승에는 우리 또 농업수당이나 또 급식이나 이런 또 굉장히 경직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예산 총괄 부서에서 재원을 새로 플러스 알파로 준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힘들게 또 같이 공감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방식에 있어서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을 받고 다만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부분들 우리 지역의 특수한 어떤 농업 사항이나 또 재해가 일어나고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데는 우리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어떤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앞번에 우리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앙점을 두고 있는 유류세나 전기나 그리고 사료값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비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랑 필수 농자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년 가격보다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4단계에 걸쳐서 단계별로 대응 메뉴를 세우고 또 심각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최고 가격을 고시를 하게 되고 그 차익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 무기질 비료 같은 게 아마 그 예시가 될 것 같은데 그
방식은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고 결국은 국비를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가격 중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일반 가격이 오르고 나중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통 어떤 산업, 전통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격이 어떤 그런 상관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전통 곡물이나 또 우리 살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떤 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보다는 그 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지역에 이제 큰 문제들이 있을 때 22년 같은 경우는 양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양봉이 한 정도 전국에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재값이 오르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양봉 상황 자체가 전멸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결국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또 그 전에 인상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른 데서 안 해줍니다. 정부에서 안 해줍니다. 결국은 우리 도비사하고 또 우리 시군 18개 시군하고 돈을 합쳐서 또 지원을 해주고 또 한우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과 문제 정부에서 안 거둡니다. 다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역적 특색이 있는 사업들에 정부 지원 안 해주는 그런 돈에 그런 부분에 도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게 저희들은 효율적이나 해서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해왔습니다. 또 연장 생산에서 지금 이러한 조례 부분들도 그런 명시군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 지역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유통하고 하는 부분들은 자재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유한하다면 이거도 하고 저거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무한하다면 결국은 보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깊은 고민을 하고 또 시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국가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설득을 하고 또 부탁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오고 또 도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어떤 가격 상승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요즘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어떤 한 산업 자체가 종폐가 걸린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또 한 예를 들자면 지난해 우리 보면은 돼지 산업이 가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도축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 안 하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운송비를 지원해주고 결국은 도축장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떤 한 농자재의 가격 상승이보다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법이 되다 보면은 그거는 지방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당연히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해나갈 겁니다. 한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있다. 우리 경하고도 내 22개 시군 중에 일부 한두 개 시군 내놓고는 자체 수입으로 사실 공무원님 거의 절반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용 지원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 가지고 배부를 하려니까 이런 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시군에 적용시키게 되면 그 맛이 또 다른 예산을 줄여야만이 이것도 충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군 자율성이 침해가 되고 또 시장 공수님, 민선 시장 공수님들 또는 시군 의원님들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여건에 맞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전에 대한 문제고 그런 걱정이 갖고 우리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부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하고 안 그러면 뭐 이런 미루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입법으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국비가 소관이 됩니다. 국비가 소관이 되면 그 국비가 소관될 때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는데 자체적으로 이걸 추진하려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없는 지원에서 도에서 30% 되고 시군에서 70%를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 의견을 잘 들었고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예. 어디시죠? 예. 영국 농업정책과장 이영조입니다. 이 조례 안에 따르면 그 위기 사항이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위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런 그 위기 상황에 발동 요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군별로 각자 필요한 농자재 지원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산을 세워서 차라리 그냥 집행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군 자율성을 존중해달라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함께 좀 시선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시군의 농자재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침해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시군의 농자재 지원 사업의 자율성의 존중을 하고요. 그 사업을 하고 또 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농업 예산의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농업 예산에 대한 구조 조정 저희들은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 입장에서 실제 이제 농업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농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이 시군의 농자재 사업과 이게 또 지금 필수농자재 지원 사업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고민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필수농자재입니다. 필수농자재. 네. 농자재 종류에서도 필수농자재. 그러면 그 필수농자재를 뭘로 규정하느냐의 정의는 이 지금 자료집에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이든 아니면 검토 의견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모기지, 비료, 사료, 유류, 전기료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필수농자재는 뭘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정의와 또 공통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무처장을 6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경북 농어민 수당 조례 만들 때도 시군이나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농민수당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 왜 농민들에게만 줘?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개교는 이소비 시사님께서 개심하시는 순간 그 위에서도 조례안이 발의되고 이래서 2020년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22년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장 농민들이 가장 매년 첫 마디가 뭐냐면 이번에 농민수당 언제 나오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민수당 60만 원이 실제 농가에서 영농의 지속성이라든가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기여하고 있는 몫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이 피수농자재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된 게 17,813명인데요. 총 서명인은 26,6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농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동의해 준 것이 2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 뭐 주소라든가 주민등록 오기로 인해 가지고 인정되지 못한 몫이 있기 때문에 17,813명이지만 실제는 26,63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정무적으로 좀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이 청구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농식품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하고 저희들이 지금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하고 취지와 지원 품목 그리고 지원 방식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경상북도가 조례를 먼저 만들더라도 후에 만들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의 그 필수농자재 지원법하고는 충돌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어렵다고 경북이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맥락의 줄기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지금 지역을 보면은요 농민들이 물어요. 우회대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2024년 8월 17일부터 서명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년째 넘어서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물어요. 왜 가냐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청구할 권한은 있는데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의 권한은 도의와 또 도청의 협의와 협력 속에서 됩니다라고 막 이 답변을 못 드리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좀 명료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게끔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경상북도에서 안 하는 소리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수반이 됩니다. 국비가 적어도 40%에서 60% 정도 수반이 되면 도나 시군에서 그건 따라가기가 한결 수월한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농민들의 심정도 절박한 심정도 사실은 이제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되었던 농민수당이 언급될 때도 사실은 이 시행하는 시군이 경북에서는 다른 타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사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경북에서도 한두 개 시군이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경상북도 농민수당이 제정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먼저 시행을 했던 지역에서는 상승분을 고려해서 좀 더 이제 인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 도의 이제 조례와 맞닥뜨려서 불이익이 됐다. 어찌 보면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수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경북의 23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시군이 또한 함께 이와 같은 이제 농민들에게 혜택 조건들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사실 심리적으로 처음에는 이것이 뭐 60만 원이 뭐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농가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농업에 대한 이런 이제 안전망 장치로 있을 지원이 되는 것을 60만 원의
상당히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되게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안전망 장치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농업 경영 안정을 이뤄나가는데 조금의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요구했던 것들도 이런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이 발동 요건이 강화 쉽지는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원되지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인들로서는 계속해서 몇 년간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코비드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 등등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이제 비료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이 동반에 급격하게 이제 폭등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좀 도움이 된다라면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좀 농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좀 안정적인 장치로서 심리적으로도 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을 좀 시군에서 어렵지만 좀 깊이 좀 감안해 주시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까다로워서 극히 발동될 수 있는 확률도 적고 그다음에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민수당이라든가 기본형 직불제 그다음에 지금 기본소득까지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농가를 위한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기준을 높여서 지원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필수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자체가 갖고 있던 자체 사업들에 대한 근간을 들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국비 지방비가 같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건 법령이라든지 종지시행에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발동 요건은 그 국비 요건이 발동 안 될 때도 지방에서 발동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많은 농업인들이 거기에 생겼다고 그러는데 농업인들은 뭐 지원해준다 하면 지원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농업인 수당도 똑같습니다. 지원해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분들의 뜻도 절대적으로 강화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특히 시군에 오신 분들 오늘 이 내용들을 시군에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시장 농수민들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은 이게는 조에 의해서 물론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재정이 막대한 재정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또 시군의 의견도 중요하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대표께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분이 농민들은 돈 준다고 해서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17,800명이라는 도민 내지 농민은 이걸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내지는 지역에서 지방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고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무엇을 이거 알고 이거 한 거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한 거고요.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나 지방의회 내지 지방정부에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명령을 한 겁니다. 달라고. 못 사니까 나이 7, 80 넘어가지고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늙어서 아무런 노후대책도 없는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혜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죽기 전까지도 계속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나마 한 개라도 이런 거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계시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참고적으로 지금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게 도단위는 강원 특별자치도하고 전국 특별자치도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나마 시군 단위로는 여러 개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는 여러 군데만 이게 뭐 이렇게 20개 시군도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는 또 다른 여기서도 그 시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포럼에 했던 내용들 우리 특히 농민에서 청구인 대표 또 이재동 의장님 뒤에 사무처장님 이렇게 주장하시는 말씀 이게 또한 농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또 공무원들은 우리 사실상에 우리 농민들 우리 주민들이 있어야만 이 공무원들 소리도 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더 잘 시군에 하시게 되면 이장 목수님 또 의원님들 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하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인지 결론을 내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시군이 70% 부담한다는데 시군 의견이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시군 단위도 지방자치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마무리 지고 뭐 특별한 데 얘기 없으면 뭐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명령도 했고 훈련도 했고 다 해서 이제 또 알아듣고 그래 그리고 장시간 동안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